네, 다들 보셨죠?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냉장고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왜 먹을 게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가총액이 70조 원이나 되는 기업이 상장되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따상 이런 것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되더라도 먹을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가총액 7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내 2위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87조 원 정도거든요. 에너지솔루션은 등장과 동시에 국내 2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 가격이 솔직히 쌉니다. 시장에서는 여태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한 100조 원 정도로 봤었거든요. 100조 원 대비 70조 원도 충분히 싸지만 중국 경쟁사 CATL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CATL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286조 원 정도 나오는데요. 물론 CATL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심지어 배터리에 불이 나도 전혀 기사가 안 나올 정도로 정부가 막아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단 CATL의 이익 규모가 1조 2천억 원 정도라고 본다면 에너지솔루션은 9천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갭은 있지만 충분히 따라갈 만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크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서 설령 청약에 100조 원의 자금이 몰린다고 해도 비례 경쟁률만 따져도 125대 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주 받으려면 1,87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스몰캡 주식들, 공모주들 1억 원 넣어봐야 한 주 정도 받는 게 되게 일반화돼 있었잖아요. 이에 비해서 1,875만 원당 1주라면 상당히 양호한 수치고요. 참고로 가장 최근에 했던 대형주 카카오페이의 계좌 수가 한 181만 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해서 한 200만 개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합리적인데 200만 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청약자가 골고루 한 2주에서 3주 정도씩은 받습니다. 한 계좌만 하더라도 60만 원에서 90만 원어치의 주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따만 들어가도 더블만 시작해도 계좌당 한 90만 원,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카카오뱅크 편 때 카카오뱅크 청약하면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회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거의 가전을 하나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8일과 19일 청약을 실시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틈틈이 증권사 계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주관사는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입니다. 특히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신영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은 계좌가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미리미리 만들어 두세요. 하이투자증권은 제 기억에 은행 계좌 개설이 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점은 더 없죠. 지점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될 거고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휴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혹시 미성년자녀 계좌를 만드실 분들은 자주 막혀요. 특히 하이투자증권 같은 건 많이 막히고 미성년자는 또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되잖아요. 은행을 방문해서 미리미리 계좌 개설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의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486만 주에서 584만 주인데 대신증권은 200만 주 정도 되고요. 신한금융투자도 200만 주, 미래, 신영, 하나, 하이는 다 22만 주에서 26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신영이나 하이투자증권은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서 청약하면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영과 하이는 꼭 만들어 두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수료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수료 관련해서 팁 2개 정도 드리자면 내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는 가지고 있지만 우대 고객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12월 31일에 살짝 3천만 원을 넣었다가 1월 1일 날 출금하세요. 3천만 원의 계좌 잔고가 있으면 우대 등급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 청약 수수료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또 KB증권의 특징은 KB증권은 좀 우대 고객 조건은 좀 까다로워서 맞추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70세 이상 이제 좀 고령자분들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님 계좌를 이번에 만들어서 청약하실 분들이라면 KB증권도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체 수수료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체 수수료는 이제 나중에 청약이 끝나고 출금할 때 얘기인데 고액을 이체할 때는 보통 1억 원당으로 이제 계좌 이체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이체 수수료도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좀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계좌를 개설할 때 CMA 계좌를 같이 개설하세요. CMA 계좌에서는 모든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계좌 개설할 때 CMA 계좌 같이 개설하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균등이잖아요. 계좌 수대로 나눠주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균등과 비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커다란 빵이 있을 때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잘라서 비례는 청약금대로 나눠서 더 많은 돈을 청약한 사람이 많이 나눠 갖는 것이고 균등은 똑같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계좌 수가 많아야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모든 계좌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두게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영끌, 돈 우리 가장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영끌 어떻게 할지 이것과 청약 당일날 요령, 그리고 상장일 매매 요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아빠였습니다.